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폭락장이다. 이런 표현이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긴축 정책이 우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그런 규제가 더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2% 정도 각각 하락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낙폭을 중반부에 더 키워 나갔고요. 그래도 후반부 들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스닥 시장에서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선물 시장에서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중에는 2만 3천 계약 가까이를 팔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사항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2.9% 급락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포스코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4.3%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두 금융주의 선두주자가 나란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3.6%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 LG디스플레이 각각 2.2에서 0.8%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죠.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이 0.8% 오르고 있고 현대차가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0.5%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KT가 0.6%, 현대모비스가 1.3%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지금 종가상으로는 1.6%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0.7%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 외환은행, 현대건설, NHN, 그리고 우리금융까지 나란히 2%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SK에너지는 3%대, KTNG 역시 비슷한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 3.5%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1.2%, OCI가 2.5% 오르고 있고요. 삼성테크인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때문에 참 말이 많았었는데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타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4%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 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1%대, 태웅과 메가스디가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0.8%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선은 변함이 없고요. 솔티프 신소재가 0.7%, 포스데이터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1%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태광, 네오이스게임스는 2에서 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데오 쇼핑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동국 SNC는 보합권입니다. BHI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KDC가 소폭 올랐습니다. 1.8% 올랐는데 제가 소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주성엔지니어링은 3.3%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니까 코스피 쪽이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이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5% 하락하면서 시장 오늘 마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낙폭이 상당히 크네요. 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컸었는데 코스닥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한번 시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가 무섭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급락하면서 1700선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동안 지수를 뒷받침했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은행 규제안 발표로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1696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로 긴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발 악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물 증가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 장중 166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폭락세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가량 하락한 168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42로 장을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장중 540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다시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가량 하락한 546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매물을 던지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개인이 다 지지를 했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하락 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개인만이 7,507억 원 순매수하면서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50억 원과 2,82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물량을 많이 상당히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꽤 나왔습니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로 마감됐고요. 특히 차익거래에서는 4,500억 원 가까이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합계로 봤을 때는 220억 원 가까이 지금 매물이 나온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지수를 많이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약세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이 138억 원, 기관이 191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고요. 반면에 개인들이 42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프로그램 쪽 제가 조금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7,120억 원 매도를 한 걸로 최종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오르고 있는 업종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그래도 개중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은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비해서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증권업종과 금융업종, 은행업종이 3%대로 조정을 크게 받았고요. 철강금속업종과 건설업종, 전기전자업종도 2%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의료정밀업종과 전기가스업종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징을 보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항공산업을 세계 7위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주항공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지식경제부는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번 계획에는 군수부문과 외국산 항공기에 편중됐던 국내 항공산업을 민군 공동성장과 민항기, 무인 항공기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기종 개발과 R&D, 인프라 등의 민간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할 경우에 현재 세계 16위권인 국내 항공산업이 10년 후 7위권까지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업체들의 연이은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세장 속에서도 종목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기술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신울진 원전 1, 2호기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강 ILI는 원전 사업 본격 진출을 위해 미국 기계학회 내진 검증을 인증 중이라는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D 관련주와 철도 관련주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3D 관련 중에서는 네오엠텔과 현대IT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철도 관련주 중에서는 비츠로시스와 데아TI가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3D, 철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몇몇 종목을 보셨는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양디지텍과 빅텍, 퍼스텍이 일제히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이동통신 및 방산장비 업체인 위다스 역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와 공격 헬기의 탐색 개발을 결정했다는 소식 덕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다스는 지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9에 참가해서 최초의 국산 헬기인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장착되는 최첨단 항공 장비들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증시도 2%대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본 그리고 중국 저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소식이 오늘 고스란히 아시아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는 오늘 2.5%나 급락하면서 1,59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도요타와 엔고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주 위주로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 대만, 홍콩 시장도 오늘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긴축에 대한 불안감에 미국발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잔뜩 움츠러든 모습인데요. 특히 중국의 은행주와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투매가 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1.8% 하락한 3,10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만 각권지수 역시 오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2%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KCA 파이낸셜이 1% 이상 내리면서 금융주의 동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환율 시장도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원 90전으로는 1,150원에 출발을 했는데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13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땠는지 흐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150원 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2원 90전 상승한 1,150원에 출발했습니다. 역의 세력의 달러 매수 공세가 나오면서 환율은 장중한 때 1,150원대 중반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소 줄였고 이후에는 1,150원 선 초반에서 거래됐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역의 달러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1,150원 선에서는 중공업체 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을 받으며 수급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원 90전 올랐습니다. 1,151원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패장 상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1% 급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1,700선은 시작과 함께 깨졌고요. 오늘 1,68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많이 줄였네요. 0.4% 하락하면서 546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가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오늘 증시 상황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금융시장이 대외 악재 속에 요동쳤습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지수는 폭락을 했습니다. 밤새 뉴욕 증시는 일부 기업들의 개선된 실적으로 장초반 반등 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중국의 4분기 GDP가 10.7% 증가를 보이면서 긴축 가능성이 고조된 데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은행 규제 방안이 은행주를 일제히 끌어내리며 다우지수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해외 악재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잠시 낙폭이 진정되는 듯 했지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2만 계약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며 매물을 쏟아냄에 따라 지수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한편 개인은 7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락폭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가며 장중 한때는 60포인트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장후반 낙폭을 만회해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선에서 멀찌감치 떨어지며 어제보다 37.66포인트 하락한 1684.35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미국발 한발 급락세로 출발해 장중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개인의 매수가 맞섰지만 결국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37포인트 하락한 546.66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오르고 있는 업종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오르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업종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600개를 웃도는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특히 대형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2.9% 하락하며 82만 원대로 밀려났고요. 포스코는 4%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며 59만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오름세가 두드렀던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한편 어제 호전된 실적으로 반등세를 보였던 LG 디스플레이도 오늘은 소폭 하락하며 4만 1,000원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발 악재의 금융주의 낙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증권업종은 그중에서도 낙폭이 컸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에서 긴축 정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게 또 전 세계 증시에 또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거든요. 유럽 쪽, 미국 쪽도 상당했고 금융주들이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4분기 실질 GDP는 시장 예상과 유사한 전년 동기 10.7%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연간 성장률은 정부 목표인 8%를 상회한 8.7%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2010년 상반기에도 긍정적인 기저 효과와 고정자산 투자 증가, 또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호조 등에 따른 두 자릿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중국 경제는 회복 국면을 넘어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출구 전략 압박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급 준비율 인상 이후 매크로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며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 흐름에 미친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경기 회복으로 인한 주가 상승 단계를 넘어 이제는 유동성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할 시점으로 보이고 우선은 2월 춘절인 15일에서 19일까지는 직접적인 유동성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춘절 이후 중국 정부가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복합적인 도구를 사용하면서 유동성 증가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변수들도 잘 챙겨봐야 되겠지만, 오늘 폭락장을 보자면 해외 변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했다라는 점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증시 시황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증시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네, 어제 있었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 법안은 지난주 미국 대형은행에 대한 금융위기 책임비용 명목의 세금 부과 방침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법안 통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단기적인 충격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보다는 금융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주로 의존해온 미국 경제의 성장세 위축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 지수의 낙폭은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긴축 우려가 시장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 강도의 강화 여부에 주목해야 할 시기에 터져나온 대량 선물 순매도로 시장의 수급 상황은 불안하기만 한 모습입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의 매매 패턴 변화와 기금의 매수 유입 등은 포착되고 있었지만 외국인의 매수 강도의 확인까지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전 종목이 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전까지 보여줬던 종목별 섹터별 수익률 차별의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가장 큰 IT와 금융업종의 반등을 지켜보며 접근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장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유성 산흥금융지주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회장은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금호산업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해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구조조정안을 바꾸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내놓은 대안이 채권단의 합의 여부나 신규 자금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민 회장은 좋은 대안을 받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 제안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논의해 기업 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회장은 또 이 자리에서 아세안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데 태국이 좋은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산흥금융지주의 태국 시암시티은행 인수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경상수지가 70억 달러 정도 나빠지고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10% 상승하면 순수출이 연간 50억 달러 줄어드는데 여기에 서비스 수지도 악화되면서 총 70억 달러가량의 경상수지 감소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 가격이 오르고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민 실질 소득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순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커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 대한 환율의 파급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 금리를 5.7%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학기에 비해 0.1%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교과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국가지급 보증, 채권 발행비 최소화 등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신입생은 오는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박사 학위자들을 정부 출연연구소에 우선 고용한 뒤 연구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방식의 우회 취업 정책이 시행됩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박사급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정부 출연 연구소 소속으로 취업시킨 후 기업에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00명의 박사급 인력을 정부 출연 연구소에 고용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에 파견된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급여 등 파견 비용의 70%를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파견 인력의 연봉 수준은 7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고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부품 소재와 녹색기술 에너지, 신성장 산업 등 3개 분야에서 우선 실시됩니다. 최 장관은 이 인력들이 최소 3년 근무 후 해당 기업에서 계속 일할 수도 있다며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까스로 전고점을 넘었던 우리 증시가 다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대거 매물을 쏟아내면서 수급 또한 많이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낙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